안녕하세요. 코코처 1부 진행의 박권입니다.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성공투자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코코처의 문을 힘차게 열 텐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70-4941-022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파라나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때 정확한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좀 더 면밀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언제나 든든한 남자죠. 나연호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연호 파트너님. 자,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는 변동성이 정말 역대급으로 심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도 좀 방산주와 에너지주가 좀 버텼던 그런 한 주가 되겠는데 이번 주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뭐 이런 서킷 브레이커부터 해서 사이드카 계속해서 발동이 되고,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될 정도면 우리 시장이 얼마나 좀 험난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알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요일 날 하루에 지수가 12%에서 14%가량 이렇게 빠지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던 단기 장점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구간에 우리 진입을 했었다,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 이란 사태를 빌미로 해서 어느 정도 더 큰 좀 더 이격 조정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좀 더 이렇게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좀 이란 사태 불확실성이 상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여기에서는 너무 또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흥분보다는 이성적인 우리 매매와 이 절제 있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지금 이제 다음 주 이제 또 이런 변동성 장세가 또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 이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잠시 후에 우리 강의에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힘든 한 주였는데요. 또 나연호 파트너와 함께 우리가 또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또 지난번에 상담했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연호 파트너님, 이번 주는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뭐 조금 오르다 싶어도 계속해서 바로 또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랬어요. 많이 빠졌죠. 네. 사실 이번 그 지수가 거의 2거래일 동안 거의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조정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하루에 그렇게 빠지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수와 함께 무너지거든요. 자,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런 계속해서 눌림 나온 다음에 이런 좀 반등하려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역시 우리 지수하고 다 비슷해요. 과열 구간에서 지금 급격하게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한 자리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장 끝나고 일부 언론에서 보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지분을 10년 전에 투자한 그 스페이스X 지분에 대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모멘텀이 돼서 반등 가능성도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 지금 20% 이상 빠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이런 캔들들은 좀 하방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한번 이용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꼭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지수와 함께 굉장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을 홀딩 의견 잡아드리고요. 우리 1차적으로 반등 이용해서 우리 한번 1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이 갭을 메우는 한 11만 원 근처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삼성증권도요. 결국은 좀 하락하는 분위기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성증권도 다 비슷비슷해요. 최근에 좀 이 조정 따라서 같이 내렸는데 결국에는 증권주, 이번 주 다음에 오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못 갈 수도 있어도 이 정부의 정책, 결국엔 이런 금융주라든지 지주사들 함께 가야 되는 섹터거든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 20%가량 빠진 자리에서 지금 단기 낙폭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윗방향으로 한번 추가적인 반등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막 급하신 그런 거 아니시라면 좀 더 여기서 뭐 손해보고 매도하신다기보다는 좀 더 갖고 가보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 11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다음 또 AS 종목 살펴볼 텐데 현대글로비스인데 역시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뭐 전쟁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역시 전쟁과 함께 네. 또 이렇게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의 뭐 물류를 담당하는 이런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예. 기업 내용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차트 똑같죠?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맞아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이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수와 함께 다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 과열보다는 과매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홀딩하시는 의견을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이 구간 잘 인내하셨던 만큼 우리 다음 주 한번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대응을 하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적인 목표가 전고점인 한 29만 원 언저리를 한번 설정하셔가지고 충분히 한번 이 반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승의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반등을 이용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오션을 볼 텐데 하나오션은 그래도 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좀 선방했습니다. 예, 뭐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네네. 우리 지난주에 상담을 드리고 다음 날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기 급등이 나올 때 수익 실현이나 이렇게 좀 일부 익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후로 지수가 무너지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낙폭 과대 구간이에요. 고점 대비 대부분 다 20에서 30% 빠져 있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을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조선 결국에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면서 이전 고점인 15만 원 전후 목표가 설정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난번에 상담했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님 공개 방송 소식 먼저 듣고 이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타점으로 잡아드렸던 스피어, 우리 상한가와 우리 상승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침 머니플러스 시간에서도 잡아드렸던 LIG 넥스원, 이 단기간에 90% 이상의 우리 상승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장이 어떤 이슈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점하는 전략, 그리고 타점, 눌림 매수 타점과 이런 고점 매도 타점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자, 스피어뿐만 아니라 우리 LIG 넥스원을 탑픽으로 잡아드렸던 이 타점을 보신 분들께서는 우리 오늘 이런 중동 리스크를 극복할 그리고 이런 변동성 장세를 극복할 제가 멋진 이런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끝나고 7시부터 진행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멋진 핵심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공방 선물 소식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와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역시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우리 코스닥 꽃피는 3월은 코스닥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 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코스닥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타이틀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닥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우리 한번 눌림을 마찬가지로 한번 코스피와 함께 우리 시장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코스닥을 보셔야 되는지 우리 시장의 지금 흐름을 통해서 우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간 증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였어요. 이 거래일 동안 패닉장,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까지 연출이 되면서 패닉장이 연출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반등 모드에 접어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보시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막 하루에 큰 종목도 예를 들어서 하나시스템 같은 이런 큰 종목도 뭐 30분 만에 오르내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계속해서 지금 종목단에서도 그렇고 시장단에서 지수단에서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종목 이 경우는 지금 이란 리스크, 그러니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과열권을 시켜줬던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보다는 이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충격 파동을 봤을 때 어떤 이 웅덩이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처음에는 파동이 크지만 점차 이 파동이 줄어가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이란 사태로 인해서 이 거래일 동안 큰 폭의 조정을 보였던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쭉 보시게 되면 흥분보다는 좀 절제 있고 이성적인 매매를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지금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흥분보다는 지금 또 미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눌림이 나와줬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스타카토 전략,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스닥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제가 코스닥을 강조드린 만큼 우리 코스닥 차트로 준비를 해봤는데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뭐 주봉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양봉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코스닥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일간 차트에서 지수가 한번 패닉장이 연출이 다음에 급반등이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의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이란 사태를 빌미로 해서 급격한 이격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 과열 구간을 다시 켜주고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기 관점에서는 우리 지수가 굉장히 쉼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숨고르기를 거쳤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앞을 보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주봉을 보셨을 때 이번 주 얼마나 변동성도 크고 이 험난했던 장인지 딱 캔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밑꼬리도 굉장히 길면서 엄청나게 낙폭 이후에 이렇게 돌려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음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양양은 패턴에서 다음 주 우리 한번 양봉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봉 구간으로 한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코스닥에 대한 이런 관점을 잡아드리고 자, 코스닥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향후 전망과 전략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타이틀에서 꽃피는 3월은 코스닥에 주목을 하시자 말씀을 드린 만큼 자, 코스닥의 왜 이유를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머니무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 2월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코스피와 대형주를 매수하면서 이 매수 수급으로 이끌면서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최근 5거래일에 우리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 아래 표가 이제 5거래일 동안의 이제 수급표거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다 매도를 하고 코스피에다가 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과 기관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에서 매도가 어마어마하고 코스닥에다가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한번 정말 이건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머니무브,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측면에서도 코스닥에 대한 주목이 한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한번 큰 시세를 나왔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 대형주들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코스피 대비해서 덜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0조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결국에 이게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코스닥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코스닥 비중 확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정부 증시 활성화 정책에 맞물려서 실제로 지금 연기금에서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종목단에서도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코스닥이 정책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는 시장이다. 네,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러면 이 코스닥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코스닥에서 핵심 섹터 두 가지, 바로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이 두 가지 섹터가 상위 종목들을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시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코스닥의 매수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가장 이 주도주하고 핵심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개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 대한 관심을 두시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자, 마찬가지예요.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낙폭해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한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바이오 학회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3월이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4월, 5월, 6월 계속해서 지금 이벤트가 있는데 특히 이제 4월 달에 큰 바이오 학회가 있죠. 미국 암 연구 학회. 이게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앞서 보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바이오 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2026년에 바이오를 보실 때는 저는 RNA가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바이오라는 게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자, 2025년에 제가 우리 탑픽의 스타주 발굴드렸던 게 뭐였죠? 바로 프로티나였습니다. 자, 이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2025년의 바이오 트렌드는 의료 AI, ADC 이런 쪽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ADC 그러면 오가노이드. 자, 25년의 트렌드를 보셨을 때 오가노이드에서 로키텔스케어, 의료 AI에서 프로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잡아드렸고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게 바이오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이었는데 자, 2026년 같은 경우는 이 RNA 쪽에 대한 우리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일라이 릴리, 글로벌 제약사에서 일라이 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RNA 투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RNA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코스닥에서 핵심 섹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정이나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겁먹으신다기보다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수하고 비슷한 차트죠. 자, 눌림 나온 다음에 반등 추세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봉이에요. 자, 코스닥 제약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닥 주봉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 양양은 패턴에서 다음 주, 이번 주 음봉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꼭 다음 주도 좋지만 2026년 좀 길게 볼 수가 있는 핵심 주도 섹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업의 전기차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젠 AI 산업의 확대에 따른 ESS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들은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 움직이죠. 자, 이런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지금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배터리보다 이런 로봇 배터리에 대해서 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6년은 지금 2025년에도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는 기업들도 많았지만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기업 내용으로나 섹터 내용으로나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코스닥에서 이런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이 두 개의 섹터에 우리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S를 통해서 함께 잡아드려 볼 건데요. 자,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바로 스피어. 스피어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관련주로서 특수합금을 만드는 기업이죠. 실제로 스페이스X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을 때 대표적인 직접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화요일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눌림 구간에서 잡으셨다면 다음날 상한가까지 만들어줬거든요. 자, 국고초 지난주 이 시간에 잡아드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상승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우주항공 섹터 저는 2026년 상반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상한가가 나와줬던 만큼
우리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변동성 장세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셨겠지만 자녀분 같은 경우는 이전 전고점을 보시고 좀 더 일정 부분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눌림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역시 장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타점을 잘 활용한다면 장이 어려워도 우리가 좋은 수익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 타점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SO일인데요. 자, SO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우리 아침 머니플러스 시간에 우리 관심주로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SO일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기업은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정제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동 사태에서 이란이 사우디 아람코 정제 시설을 타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정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SO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 좀 스타카토 전략, 우리가 눌림에서 공략하고 다음날 이런 이슈에 앞서서 선점을 해서 급등으로 나와줬는데요. 30%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눌림 구간인데 오늘 지금 밤 사이에 새벽 사이에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유가 관련주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SO에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양봉 가능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반등을 이용하시는 전략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매수 타점도 보시게 되면 이 뉴스나 이런 어떤 이슈가 터진 다음에 공략을 하는 게 아닌 이런 저점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우리 잡아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삼성전자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오늘 AS를 준비한 이유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정말 탑픽의 타점을 보여드린 종목이에요. 우리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급등 이런 상승 랠리가 나와주면서 110%의 이런 수익률을 보여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삼성전자의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됐다기보다는 이 이란 사태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지수와 함께 같이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다시 눌림 구간에서 이 과열권을 다 식혀주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한 만큼 저는 이 보유하셨던 분들 관점에서는 이 이전 고점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반등을 좀 여유 있게 한번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한번 의견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과열보다는 이런 눌림목에서 우리 한번 관심을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들은 홀딩 전략과 이런 매수 견점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매수 타점을 우리 선점하는 전략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슨은 마찬가지로 SO일과 함께 우리 잡아드렸던 머니플러스 종목인데요. 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먼저 2월 말에 선점해서 잡아드린 종목인데, LIG 넥슨은 대표적으로 방산 기업이죠. 우주항공 쪽도 있지만 방산 쪽에 좀 더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천궁2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천궁2가 원래 이란 사태 터지기 전부터 중동 시장에 어마어마한 수출을 해놨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이 훈련 과정에서 나온 요격률이 아니라 실전에서 지금 이란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천궁2와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다음에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사용이 됐는데, 이 중에서 천궁 같은 경우는 요격률이 96%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전에서 이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동 국가에서 탄이 지금 많이 소진이 돼서 급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이 단기 관점에서 거의 100% 가까운 우리 매수 타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단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은 어려운 감이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우리 90만 원 전후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그리고 자녀분 일정 부분은 이 계속해서 이란 사태 이 천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분은 100만 원을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이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이런 눌림에서 잡아드리고 급등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심주를 잡아드릴 건데요. 자, 관심주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를 말씀드린 만큼 제약바이오에서 하나,
2차 전지에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미팜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동물용 의약품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사용하는 이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백신 이런 기대감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용 항암제와 비마약성 진통제 이런 개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미래 성장 모멘텀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고, 자,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 5일선 아래에서 양봉의 몸통이 얇은 도지 이 쌍둥이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라는 것은 힘의 균형을 의미하면서 어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낙폭 구간에서 우리 한번 반등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제약바에서 코미팜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에서 LNF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양극재 출하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ESS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양극재가 지금 출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점쳐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물량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회사의 물량을 쓰는 게 아니라 LNF의 양극재를 단독 사용하기로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래에 한번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기차와 ESS, 로봇 산업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NF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번 눌림이 나오면서 이 좀 쌍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LNF는 우리 국고초 시간에도 상담이 들어왔을 때 2026년 길게 한번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뚜렷하게 한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단기, 중기 모두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LIG 넥스원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확실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지금 90% 이상의 상승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 LIG 넥스원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LIG 넥스원의 후속을 우리가 한번 선점하셔야 되는데요. 3월을 빛낼 이 황금주,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이 끝나고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멋진 히든 종목을 준비한 만큼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우리 LIG 넥스원의 타점을 보신 분들께서는 오셔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 시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